신지영 교수는 언어의 줄다리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 표현들 사이의 줄다리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가 품고 있는 문제와 그 속에 우리가 얼마나 깊이 발을 담그고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다고요. 생각해보면 말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원래 그래, 그냥 하는 말이야. 우린 자주 그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 채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익숙한 말 속에는 권력의 위치, 누군가의 침묵, 익숙해서 가려진 위계가 숨어 있곤 하지요.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를 정리하고 규칙을 만들며 누구를 안에 들이고 누구를 바깥에 두는가를 결정하는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순간에도 내가 지금 어떤 세계를 재현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내가 쓰는 말 한마디가 어디를 향해, 누구를 향해 기울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아침이 되길 바라는 이곳,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저는 주디 정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오늘도 잘 찾아오셨습니다. 말과 관련해서 정말 좀 생각이 깊어지고 성찰하는 일이 많아진 요즘 여러분들께도 좀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매일 진짜 무수한 말들을 직접 내가 하지 않더라도 진짜 쏟아지는 말들을 이렇게 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은 사실 그 사회가 짜놓은 규칙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또 습관처럼 어떤 내면화된 서열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그가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내면에 담고 있는 서열이 어떤 것인지 좀 엿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누구를 자기 편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누구를 또 배제하고 배척하는지를 또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어떤 세계를 살아왔는지도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담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형식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태도에서도 잘 알게 되죠. 야, 저 사람 말을 할 때 왜 저렇게 시선을 이렇게 내리 깔면서 얘기를 할까? 턱은 왜 저렇게 쳐들고 고개는 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얘기할까? 뭐 이런 거. 저 말투 어딘가 좀 낯설지가 않은데, 야, 저 사람 말 왜 이렇게 거칠게 들릴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던 거 보니까 이런 걸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그 사람의 표정보다 또 옷차림보다 가끔은 그의 말 한마디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그 사람의 결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말은 그래서 무섭고 어찌 보면 더 정확하게 나를 담아내는 그릇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자, 오늘도 우리 각자의 말 속에 우리가 누구인지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더 조심히, 더 진심으로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건네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또 특별한 한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언어의 줄다리기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이 라라 애청자들께도 인사를 드리기도 했었던 저의 지음과도 같으신 분, 네, 신지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에는 라라의 애청자이기도 하셨고, 제가 라라를 진행하는 동안 정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책을 쓰는 동안에는 이분의 가르침을 요소 많이 녹여내려고 애썼던 바로 저의 지음이자 고려대학교 국문과 교수님이신 신지영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네, 와, 멋진 공간이네요. 역시 라라유에서. 라라유는 정말 멋지다. 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네.
또 뭐 라라의 정연주 아나운서는 네. 워낙에 뭐 네. 중심을 잘 잡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새로운 감독님하고 네. 아주 호흡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합정동의 테디베어라는 네, 닉네임을 네, 갖고 네. 계신 태은 그 감독님. 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오 이미지가 딱 어울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모든 걸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넓은 가슴을 가진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어머 하트를 귀엽게.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네. 4월 1일에 네. 거짓말처럼 네. 메일 업로딩을 시작을 했고 네. 그 사이사이에 이제 교수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들께 제가 SOS를 쳤죠. 네. 저희 라라 애청자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혹시 시간을 내주십사. 그런데 또 너무 이렇게 흔쾌히 또 정말 대단하세요. 와주셔가지고 제가 어릴 때는 네. 잘 몰랐는데 이렇게 네. 왜 어릴 땐 모르다가 어떤 표현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에요. 시작이 반이다. 네. 저도 그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 시작이 반이지? 그러니까 시작은 그냥 시작이고 시작하는 건데 어. 뭐 반이라고?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시작이 반이라는 이유가 있다는 걸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됐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만 하지 실행에 옮기진 않거든요. 10개를 생각하면 하나 더 옮길까 말까거든요. 맞아요. 100개를 생각해서 한두 개 옮길까 말까인데 시작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에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시작이 반인 거다. 그런데 벌써 한 달 반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대단한 했습니다. 거죠. 한 달 반 동안 이걸 유지했다. 그것도 매일매일. 와. 야 이거는 시작이 4분의 3이에요. 맞아요. 시작 한 달 반이면 정말 4분의 3으로 온 거니까 이제 4분의 1만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진짜 저 혼자였으면 안 됐을 것 같고 맞아요. 이게 제가 한다고 했을 때 흔쾌히 손을 내밀어 주신 이제 태 네. 감독님도 계셨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네. 한다고 했을 때 멍미 약간 이런 분위기면 네. 제가 되게 마음의 상처도 크게 입고 그랬을 텐데 너무 격하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매일매일 네. 그러니까 하루 뭐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렇게 댓글들을 네. 다시 이제 라라 애청자들과 이제 새로운 라라유 구독자들께서 한 줄 한 줄 남겨주시는데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리고 다들 약간 기다렸어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루에 15분 정도인데 내가 이 시간을 기다려요. 네. 아침에 저희가 6시 네, 45분에 업로딩을 하거든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돼요. 와.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동이네요. 네,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네. 이게 참 모순적인 말인데 힘든데 안 힘들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아시겠죠? 그럼요. 네. 힘든데 안 힘들죠. 네, 그래서 힘든데 안 힘들고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거. 더 힘이 나고.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과 같이 제가 평소에 이렇게 너무 뵙고 싶은데 이렇게 뭔가 스케줄 맞추고 이러기가 불편했었던 그런 상황들에서 교수님 저 이거 이렇게 유튜브 하고 있는데 한번 나와주세요 했을 때 흔쾌히 이렇게 시간을 일생의 일부분을 그냥 뚝 떼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너무 좋아요. 우리가 뭐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로 만나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하. 네, 그럼 일석이조잖아요. 그렇죠. 님도 보고 또 그럼요. 타고. 네네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도 하면서 같이 만나서 또 교류도 하고 또 생각도 정리하고 또 얼마나 서로 성장했는지 검토도 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대화의 희열도 느끼고. 맞아요. 너무 일석몇조인가요 벌써? 아니 근데 진짜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교수님도 이미 그런 느낌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함께 만나는 그 말쟁이 글쟁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일종의 말쟁이였으면 우리 이제 글쟁이도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교수님은 이제는 학자로서 막 제가 어떤 파편들을 막 전달을 했을 때 교수님은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를 또 많이 두루 하셨으니까 파편화된 저의 생각이 약간의 이렇게 맥을 잡고 어떤 결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도록 늘 도와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랬나요? 네, 그러셨어요. 아니, 그래서 탄생한 어쩐지 책이 말을 잘한다는 말을 것이에요. 잘한다는 것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 목소리가 어디서 막 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막 이렇게 그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툭툭 던질 때 교수님은 저한테 질문을 진짜 말 그대로 적확한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의 이면까지 한 번 더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질문을 딱딱 던져주실 때 그 희열이 말도 못해요. 네, 대단한데요. 진짜. 이렇게 네. 서로 뭔가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는 거, 서로 이렇게 어떤 뭐 순수한 의도를 알아주는 거. 왜 저런 질문을 하지? 혹시 날 공격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대화의 희열을 느낀다는 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구나. 네. 난 생각해봐야겠네. 이렇게 맞아. 열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대화의 희열을 느끼는데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 정하나나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지음들을 만나면 소리 음자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 그 고사성어 멋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는 검은고를 듣고 좋다 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친구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검은고는 뭘까? 나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 그리고 또 그걸 들어주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고 공감해주면서 나의 생각을 확장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게 진짜 지음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굉장히 맨 위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음입니다. 제가 지음이라는 사전 이렇게 그 글씨를 받았습니다. 교수님께. 책을 통해서. 네. 근데 그 책 이야기 하니까 저는 교수님이 뭐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교수님의 다양한 책들 가운데 언어의 줄다리기 때문에 그 책 덕분에 왜 이렇게 딸깍하고 뭔가 이렇게 머리에서 퐁 소리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감사한 일이네요. 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어의 줄다리기라는 표현도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참신하게 다가왔는데 이 언어 표현들 사이에 줄다리기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 자체가 사회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줄다리기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장 곳곳을 같이 이렇게 한번 기웃기웃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을 이 책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었는데 다양한 어휘가 있었지만 이게 또 대선 전국이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라는 말 그때 저는 그 주장이 되게 도발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정말 적극 참석합니다. 이게 됐지만 처음에 이렇게 딱 그 표지에서의 이런 걸만 봤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을 대체할 다른 말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쭉 이어가셨는데 저 그때 완전히 이분 누구야? 막 찾아야 돼. 막 이럴 정도로 너무 발견의 기쁨이 있었던 책이었어요. 그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헌영의 일사집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이제 그 신사유람단을 떠난 쓸 때 일본에서 보고 배운 거를 보고 이제 느낀 거 이런 것들을 일기 형식으로 쓴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에 갔더니 신문이 있는데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총격을 당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뭐지? 하고 이제 보니까 이게 미국의 이제 대표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 그 당시에는 이제 봉건주의 사회니까 뭘까 했더니 이제 왕이었던 거죠. 그렇죠. 미국의 왕. 우리의 사고 체계 안에서는 그렇죠. 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각주를 합니다. 곧 왕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단어가 한국에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봉건주의 사회의 생각을 그대로 담은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그 일사집략과 함께 조선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그렇죠. 우리나라의 어떤 수장으로서 좀 활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일사집략의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을 이르는 말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미국의 프레지던트를 이제 중국을 통해서 온 말인 백리세천덕이라는 말로 썼어요. 맞아요. 제가 안 그래도 교수님에서 책에서 그걸 보고 백리세천덕이 되게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 프레지던트를 음체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란서라고 쓰는 것처럼 독일 불란서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와
이거 그대로 네. 이 말이 여전히 있었다면 아나운서로서 네. 뉴스 읽으려면 진짜 힘들었겠다. 누구누구 백리세 천덕은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불조약이나 조미조약을 보면 네. 그 조약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백리세천덕이라고요. 아. 네. 그러다가 이제 백리세천덕이라는 말은 이제 직관적으로 안 오는데 네네. 대통령 크게 거느리고 다스린다? 어허. 뽑힌 왕이잖아요. 예. 이거 맞네.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 줄다리기에서 백리세천덕과 대통령이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대통령이 승리를 한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으로 오면 이제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하고 우리가 주권자인데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봉건주의적인 세계관이 그대로 담긴 대통령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백몇십 년 전에 없어졌어야 하는 단어인데 이게 조선이 대한제국이 되고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이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통령이라는 말, 그러니까 주권자가 뽑아놓고 주권자가 거느려지고 다스려지는 존재인 것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책이 이제 맞습니다. 언어의 줄다리기의 네. 두 번째 장이었습니다. 그 문제 제기에 저는 진짜 쌍수를 치켜들고 진짜 너무 말 그대로 유레카를 외쳤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즐거운 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뭐 물론 우리가 독재를 다 겪고 그 시대를 버텨왔지만 지금의 상황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으로서 민국으로서 공화국으로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그런 나라고 우리 손으로 뽑잖아요. 그렇죠. 뽑았는데 뽑힌 사람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거느려져야 되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은 그렇게 살아있고 이게 되게 충돌된다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대표자를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거느려지고 다스려진다라고 우리를 만약에 지위를 그렇게 한다면 이거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내용을 담았던 게 이제 언어의 줄다리기의 두 번째 챕터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그럼 어떤 대안 표현을 쓰고 싶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것 같아서 저는 대표라는 말을 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대표. 예, 대한민국의 대표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말 대표로서 우리가 대표라고 한번 불러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 또 예상되는 목소리가 있죠. 대표 너무 흔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왜 흔하면 안 되죠? 맞아요. 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맞아요.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말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 대통령제니까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다 아시다시피 프레지던트라고 하죠. 프레지던트란 프레자이드, 그러니까 앞에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데 그 프레지던트는 우리가 미국의 대표자만 프레지던트로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학급의 대표도 프레지던트라고 부르고요. 회사의 대표도 프레지던트라고 부르잖아요. 회장님,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얘기처럼. 왜 흔하면 안 되죠? 흔하면 안 된다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원래 나누지 않는 것으로부터 특권이 오고 독점이 그거를 이제 권력의 독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부터 우리가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해봤던 그런 챕터입니다. 그 문제 제기한 우리 신재영 교수님을 사랑합니다. 교통차를 사랑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언어라는 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담는 도구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담는 도구니까 우리의 생각은 계속 바뀌는데 도구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의 생각을 못 담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생각은 변했는데 그렇죠. 그릇은 그대로고.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만들어질 때는 일본은 지금도 봉건주의 사회지만 그 당시에도 봉건주의 사회였고 그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당시엔 조선이죠. 조선으로 들어왔을 때도 조선도 봉건주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에는 딱 맞는 거죠. 뽑힌 왕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맞았겠지만 그 세계관에서는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됐고 우린 공화국이고 또 주권자는 국민인데 우리가 그때의 생각을 과거의 생각을 담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말 그게 지금의 생각을 잘 담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언어의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언어라는 건 과거의 산물이에요. 그렇죠. 과거부터 이렇게 다져져 온 거니까. 왜냐면 우리는 언어를 누구한테 배우냐면 앞세대에게서 그렇죠. 배우니까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이 언어에는 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언어의 숙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그 말이 나의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 건 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담을 그 말이 뭔가 담고 일치하지 있지 않고. 네, 맞아요. 네. 그 순간 언어의 줄다리기는 시작되는 거죠. 오늘 이런 표현이 있는 건 어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 그 표현이 내 마음에 걸리는 건 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바뀌었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을 담을 수 없는 말을 그냥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언어의 도구가 우리의 생각을 잘 담고 있는지 그 도구를 우리는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를 담은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제가 진짜 고이 정말 모셔놓고 잘 보고 있는 책인데 또 새롭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주요하게 또 생각했던 건 그러니까 왜 흔히 우리 딴지 거는 사람들은 네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에이, 그 뭐 이렇게 말이 뭐 중요하다고 그냥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그렇지만 않으면 근데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말과 생각의 그 상호작용을 생각했을 때 말이 생각을 지배할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잘 보면요. 그걸 지켰을 때 이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흔히 말하는 기득권 뭐 이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왜 바꾸지 않죠? 빙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맞아. 그럼 그 별것도 아닌데 왜 안 바꿔줘? 그렇지.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다는 거. 네네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실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내 생각을 잘 담지 않았지만 귀찮아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언어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거든요. 내가 귀찮다고 내 입에서 떼서 내 입에서 떼지 않고 그냥 물려주면 누가 귀찮아질까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귀찮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어른이라면 그거를 귀찮은 걸 물려주는 게 어른일까요? 귀찮지만 내가 바꾸는 게 어른일까요? 바꿔줘야죠. 그 어른스러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찐 어른에 대해서 요즘에 교수님도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커가면서 말에 대한 그런 책무가 있네요. 어른으로서. 맞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 또 그때는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지금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대표적인 게 비혼이란 단어. 미혼과 비혼의 줄다리기. 이게 이제 한 장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2018년도에 있었습니까? 네.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비혼이지만 그 당시에는 비혼이라는 말이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았거든요. 미혼이 일반적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혼의 반대말은 기혼 이렇게 생각하고 미혼도 아니고 기혼도 아닌 것은 없어요. 어정쩡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딱 결혼의 관점에서 둘로 나눈 거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이미 결혼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혼과 기혼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전 세계의 사람은 미혼자 아니면 언젠가는 결혼은 해야 되는 건데 아직 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이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혼이 담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는 결혼이랑 꼭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결혼 안 하면 이상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언젠가는 결혼해야 돼. 제가 이제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80대에 돌아가신 분한테 그분이 결혼을 안 했다고 미혼인 누구누구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네요. 그랬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너무 웃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또
또 지금은 결혼이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네. 미혼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미혼자예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언젠가는 결혼할 거예요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 생각을 담는 표현이 아니야. 그러니까 미혼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비혼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혼이라는 말도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더라고요. 기혼. 네. 네.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아마 거의 처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미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한 결혼은 과거의 결혼 경험을 네. 을 통해서 나의 결혼 상태를 지금의 결혼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한 번 한 결혼은 지켜라. 이런 말이죠. 이미 했으니까. 그렇죠. 물를 수 없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결혼을 했다가 결혼 상태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 지키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별을 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해가지고 그렇죠. 현재의 결혼 상태가 유지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기혼자인가요? 미혼자인가요? 그 어둠에도 있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별한 사람 같은 경우는 네. 그 말을 통해서 당신 한 번 결혼했으니까 결혼 상태를 계속 유지한 거예요. 새 결혼은 하지 마세요. 라는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있네요. 사실은. 그렇네요. 진짜 그 미혼은 생각을 해봤었는데 기혼은 생각을 그렇죠.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혼자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뭘 쓰려고 하면 당신은 기혼자입니까? 미혼자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혼한 사람은 미혼자예요? 기혼자예요? 돌싱이요? 그러니까 바로 돌싱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 생겨버린 거고. 그 말이 필요하니까 생긴 거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 병원에 가서 아직도 이거 체크할 때 맞습니다. 뭐 물론 산부인과에 어쩔 수 없지만 미혼인지 뭐 기혼인지 이제 혼인 여부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왜요? 그런데요. 그렇죠. 저도 지금 생각해서 확 하나 깨지네요. 그렇죠. 맞네요. 그러니까 그게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필요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건가? 왜 이런 말이 있었지? 이거를 찬찬히 돌아보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언어학자로서 언어를 당신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어요. 저는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 맞네요. 그렇죠? 교수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이 있었다라는 걸 그 언어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한국 사람들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의 변화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보여주는 게 또 언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흐름을 거스르고 계속해서 나는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거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게 합리적인 주장인지를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는지 새로운 말을 만들자고 하는지를 귀담아 들어보고 그다음에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고 왜 쓸데없이 과거에 썼던 건데 왜 잘 쓰지 그래.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완고한 생각이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이랑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네. 교수님이 귀찮아지시지만 않는다면 저는 너무너무 이 배움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희 라라유 구독자들과도 함께. 언제든지요. 네. 다음 주도 그러면. 네. 너무 좋죠. 네. 알겠습니다. 매번 제가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대화의 힘을 갖고 계세요. 교수님께서. 이거를 저희 라라 애청자들께서도 마지막에 그냥 몇 번 맛보고 마셨는데 저희 라라유를 통해서 조금 맛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럼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그러면 끝인사를 제가 했던 그 끝인사를 같이
제가 혼자 이렇게 뭐 외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뭔가 함께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합창하듯이 크게 외치면 왠지 증폭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을 에너지가 우리가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말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으로 시작할 테니까 네.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네. 카메라는 저쪽을 봐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요.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